네, 대북전단과 관련된 남남 갈등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뉴스 정석에서는 이 문제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이번 전단 날리기 행사를 직접 주도한 단체죠. 대북전단 날리기 국민연합의 최우원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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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어제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제 그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된 건 아니죠? 그저께죠, 벌써. 예, 그저께. 예. 그저께 상황은 다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난데없이 그 강도떼가 나타나 가지고 강도떼. 예. 한 20명의 복면을 쓴 강도떼가 나타나서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우리의 대북전단 트럭을 습격을 해서 대북전단과 그 풍선을 가지고 달아나서 찢어버리고 내다버리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정말 중대한 범죄가 된 것은 그 현장에 수백 명의 우리 경찰들이 있었고, 바로 그 현장에, 그리고 내외신 기자들이 또 모두 와가지고, 특히 외신 기자들도 모두 와서 그 현장을 다 사진 찍고 취재를 했습니다. 도대체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강도 짓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제가 시간 관계상 네.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팩트만 두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강도떼라는 표현 네. 계속 쓰실 겁니까? 그거는 강도도 보통 강도하고 또 다른, 알겠습니다. 아주 두 이건 번째. 가중처벌되는 알겠습니다. 강도죠. 두 번째요. 칼을 휘둘렀다고 했는데 칼을 휘두르는 그 사진에 그 칼 들고 전단 그 풍선하고 뛰는 장면이 사진에 다 잡혔는데, 그 날렵한 거로 봐서 특수훈련 받은. 그러니까 주장만 하시지 말고 고발할 겁니까? 그거는 이미 뭐 내외신 기자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벌써 방송으로도 다 나갔기 때문에, 예. 그건 이미 당연히 그건 고발을 해야죠. 그거는. 그리고 또 저는 이러한 파주 시민들 중에 저런 강도떼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파주 시민 여러분들도 저 강도떼는 절대 파주 시민들이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을 이제 현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예.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그래서 말씀을 다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언론에서 이제 저 강도떼들, 이런 무리들을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예. 내가 참 이 언론에 나와서 좀 뜨거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종북하고 대표님. 진보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예. 왜 언론이 종북자익을 왜 진보라고 부르는가? 이것은 북괴의 그 적화 사기 전술에 우리가 농락당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론인들이 전응하가 아닌 이상 오늘 이 기점으로부터 절대 저 종북 진영을 진보라고 해서 국민을 결국 속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언론이 강도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까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부탁드리죠.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단 살포를 해야 되나? 예. 글쎄, 취지나 어떤 애국심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훈장이라도 드려야죠. 사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데, 예.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개인적으로 영웅적인 행동을 하시는 건데, 요는 이제 방법이 문제가 아닌가. 이 북한은 더 흉악한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미 10일 날 전단 살포했을 때 그들의 총탄이, 그들은 아마 빌미를 풍선에 대고 쐈지 우리가 남한을 쏜 거 아니다라고 그들은 해대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총알이 이쪽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넘어와서 다행히 피해자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은 다칠 뻔했다. 아니면 고사총이라는 게 정면으로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불안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전단을 살포하면은 그 북한의 그런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진돗개 하나 이런 게 발령이 되면은 그분들이 주로 이제 농사를 지시는데 농토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행이 차단되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 저해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죠. 또
이를테면 임진각 같은 데는 상인들도 많이 있는데 예, 전단 알겠습니다. 살포시에는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상행위에 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뭔가 찾아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뭐 남북 관계 이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예. 그분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론은 어떻게 그동안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대해서 여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막아야 한다 62.9%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막지 말아야 된다 24.6%. 자, 그러면은 갤럽 조사 보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하십니까? 반대 58%, 찬성 32%로 나왔습니다. 국민의 약 60%는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반대한다면 살포를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가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여론조사가 우리나라 언론 그리고 정치계에서의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쪽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자면 철저하게 그 언론의 봉쇄를 당했고, 제가 언론에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벌써 한 10년 정도의 봉쇄 끝에 이제 뭐 그저께 어저께 뭐 이 정도 나와서 지금 텔레비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이런 지경이니까, 아니 우리 쪽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다 봉쇄해 놓고 저쪽의 얘기만 계속 유도성으로 텔레비를 통해서 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여론 바람몰이 하듯이 세뇌하듯이 하고선 나온 결과, 이것은 비단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선거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점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 후진성을 이제 여론조사 벗어나야 내용을 믿을 수 됩니다. 없다. 이거는 정당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된 그 바탕 위에서 했어야만 이것이 공신력이 있는 거고, 이것은 하나의 바람몰이성, 이것은 아주 알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그렇다면 거다. 예.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대북전단을 뿌리면 벌써 그게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예. 정말 우리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바로 토요일 날 그 현장이 말해주는 바가 저 3대 세습 포갑 살인 왕조죠. 저런 악의 소굴을 이제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우리 북한 동포들 구출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 안에 의한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된 것이다. 자, 우리가 대북전단 보내는데 그것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특히 우리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의 그 대북전단, 그 내용이 무섭게 만들어 놨죠. 왜냐하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거 좀 비춰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를 보면 그게 이제 이른바 전단 내용이죠. 보면은 예. 우리가 이 전면에는 좀 들고 3대 세습 이 포갑 살인 왕조가 예, 앞에 카메라. 예, 역사적으로 어떠한 민족 반역의 범죄들을 저질러 왔는가, 이건 낱낱이 여기다가 다 꼼짝 못하게 완전히 사실로서 뒤에 사진을 보여주시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 해결의 방법과 통일로 나가는 길은 뭐냐? 저 악의 무리를 북한 주민이 일어나서 그리고 타도하고, 특히 북한군이 왜 포를 남쪽으로 향하는가? 이거를 북한군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 저 평양 예. 김정은이 저기 대표님 소굴을 향해서 예, 다른 거기를 내용이 폭격을 있으니까요. 하라.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사 위대한 그 시민혁명이 이제 성취될 것이고, 그 힘으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가장 좋은 잠시만요. 제가 최선 흘리는 여기서 그런 듣도록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너무 길어지시면 뒤에 네, 얘기를 맞습니다. 못해서 네. 제가 대표님 말씀 듣기 싫어서 한 건 알고 계시죠? 네. 홍 박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 쭉 하셨는데 네, 효과 내용. 효과는 제일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는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되긴 어렵다.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30밖에 안 된 나이에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권을 지금 타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이 남한과 사이좋게 지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파탄 나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요. 북한 정권 우리 국민치고 북한 정권을 비호하거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길 바라는데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건 남북 간의 평화와 안정. 그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 안정을 바라는데 전단을 살포하면 바로 지금 총알이 날라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더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물러나지 않겠다. 날라오면 몇 배로 보복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그냥 대응을 자제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그때 또다시 우리에게 더 강한 도발을 해올 경우에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난 10일 날 전단 살포하셨을 때 전단 살포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하는 걸 보니까 예. 그들의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밖에 나와서 사격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대구에서 F-15 전투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상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서로 인명살상이라도 있었으면 더 큰 포격전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단살포 그 자체가 뭐 북한 독재 정권에게 위협이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고 이런 건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전쟁 위협까지 생기게 됐어요. 본래는 전쟁 위협까지는 아닌데 천안함 연평도 포격으로 서로의 대응이 첨예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건이 국지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방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더 불안해 하시는 거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장사정포 쏘면 서울에다 날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좀 비밀리에 보내시면은 주민들의 생계에도 지장을 안 주고 예. 그리고 전단 보내시는 분들도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공개적으로 한다고 더 잘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공개 여부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여론조사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탈북자들의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한국과 미국 등 외부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느냐? 있다가 75%고요. 없다가 25%였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는 외부 정보를 어떻게 접촉하느냐? 수단을 물어봤습니다. DVD가 44%, 그리고 한국과 중국 내 가족과의 전화통화가 17%, 라디오가 5%였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역시 DVD 46%, 전화통화 21%, 그리고 삐라가 그러니까 대북전단이 9%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저께죠. 남과 남의 갈등을 유발했던 그 현장을 직접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대표님께 다시 한번 그 현장을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혹시 주민들은 만나보셨습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전화도 많이 오고, 예. 그 중에는 응원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셨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이제 많이 계셨고, 그런데 지금 남남 갈등이라는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 남남 갈등 없습니다. 토요일 날에 저 현장은 저렇게까지 극렬하게 달려든 세력은 파주 시민분들이 아니고 저 강도 떼지를 하고 한 것은 종북 노비들, 저는 서슴처럼 종북 노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무리고 아마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항상 불안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 전후방 없이 지금 원자탄의 문제를 보면은 이건 전후방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포격의 어떠한 로부터 오는 생존권 위협이나 불안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더 엄청난 무서운 재앙인데 저분들이 과연 그러한 더 엄청난 그러한 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알겠습니다. 과연 해왔는가? 예. 이것도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청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지금 무작위입니다. 무작위로 들어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단 날리지 말 것, 효과도 떨어진다. 그러면서 글씨가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절이 좀 안 되는군요. 자극만 하고 빌미만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 살펴볼까요? 거기서 사신 분들을 왜 불안하게 하느냐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분들 기자회견을 하셔서 이러면은 우리 개성공단 힘들어진다. 그리고 대표님은 찬성하신 분도 많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당장의 총알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또 개성공단 사업하시는 분들은 북한이란 존재가 워낙 꼬투리 잡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도발을 해도 남북 간에 긴장이 조성되면 김정은이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국가안보가 위태로운데 나를 따르라 하는 주민 결속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노릴 수 있고 개성공단 하시는 분들 사업하는데 불안하신 건 그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전단 자꾸 살포하면 그들은 가뜩이나 정권이 무너진다 생각하는데 남한의 우리가 잘 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해서 남한에 번영되고 자유로운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걸 더 두려워하겠죠.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도 안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전단 살포하신 분들이 그런 효과를 초래한다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도 지금 북한에서는 정부가 이거를 방관하니까 우리는 그런 정부하고 무슨 대화를 하느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대화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 안정을 관리하고 북한을 궁극적으로 우리 체제로 끌어들이고 이러기 위해서도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정부를 도와주는 것도 지금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청자 의견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받은 내용인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보도록 할까요? 네, 대북전단 보내야 할까? 애틋한 마음은 알지만 때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끝번호 9688님 전화 주셨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통일 앞당기려면 대북전단 계속 날려야 한다라고 7193님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죠. 보내지 말아야 한다. 주민들 생각도 하셔야겠죠. 라고 했습니다. 0121님이었습니다. 시간 정말 없으니까요. 제가 정말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릴게요. 보내더라도 비공개로 보낼 용의는 없느냐는 겁니다. 조용히 보낼 용의는 없느냐는 거죠. 정의는 숨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 포탄 으로 이제 날아올 것이다. 안 날라옵니다. 벌써 이 대결은 우리가 여러 번 벌써 정면 대결을 했는데 그때 벌써 4, 5년 전부터 여러 번 대결을 했는데 그래서 쏠 테면 쏴라. 저기선 쏘겠다. 원점 포격, 전면 포격. 그래, 쏠 테면 쏴봐라. 쐈습니까? 예. 대결은 끝난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북계에다가 지금 김정은에게, 무서운 경고를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결은 끝났으면, 예. 대한민국에 빨리 항복해라. 예. 빨리 항복하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은 늘어놓지 오디오 내려주세요. 마라. 오디오 내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최우원 대북전단 날리기 국민연합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진행 중에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해 주시고요.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지.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마저 다 들어야지. 고맙습니다.